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뒷방 상영관의 배 아토믹 지수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해서 도시락을 장만했어요. 오. 도시락을 한번 싸다녀 보려고 도시락을 장만했는데 어제 왔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널어놓고 집에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싸가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도시락 반찬들을 몇 가지씩 만들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도 보고 도시락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약간 뭔가 생각하고 있는 반찬 같은 게 있어요? 저번에는 오래오래 먹는 게 자주 요리를 하진 못하니까 학기 중에 아무래도 좀 바빠서 장아찌를 담갔어요. 양파랑 깻잎 우와. 장아찌를 이게 같은 베이스에 약간 물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간장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요.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그거 먹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제가 깻잎 순 나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 무침을.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마트 가니까 그거를 팔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파는 거를. 그래서 맨날 깻잎만 봤지 뭔가 깻잎 순은 처음 봐서. 깻잎이랑 깻잎수는 다른 거군요. 같은데 깻잎의 애기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부드럽고 작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질기지가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서 깻잎인지 모를 정도라서 그거를 사와서 아마 내일 처음으로 나물을 해보려고. 나물을 한 번도 무쳐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해보려고요. 멋집니다. 도시락 뭔가 기대되네요. 나중에 사진 보여주세요. 그럴게요. 저는 뭐 오늘도 초등학생들과 지지고 볶고 학원에서 뭐 그러다 왔고 그냥 벌써 9월인 게 뭔가 신기하네요. 9월이면 진짜 이제 가을이 돼가는 건데 뭔가 이번 여름은 뭔가 여름 같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뭔가 날씨가 흐린 날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비가 막 시원하게 온 날은 별로 없는데 계속 흐리고 비가 뭔가 부슬부슬 왔다가 그쳤다가 계속 그러고 축축하고 뭔가 그래서 여름하면 저는 좀 쨍한 파란색의 하늘과 뭐 바다 이런 게 항상 저의 여름에 기억 남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이번 여름은 뭔가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여름의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저희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내일 태풍이 불 거라는 불길한 예보가 돌고 있는 날인데 그래서 맞아. 오늘도 날씨가 흐릿흐릿하고 어제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오늘은 지금 안 오는데 그래서 어제도 학원 가니까 학원 애들 다 쫄딱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막 우산을 써도 막 아무래도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물 고여 있는데 이런데 다니니까 막 신발 같은 거 다 젖고 하잖아요. 애들이 다 젖어와가지고 또 앉으라면 앉지도 않고 축축하다고 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느니 휴지를 달라느니 막 그래서 그런 거 지치다거리라고 해야 하나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거 다독여주고 그랬어요. 어제. 비가 그쳐야겠네요. 네, 제발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네, 저도
여름이 끝나가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 제가 여름을 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름 하면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여름은 되게 흐린 날이 정말 많았고 뭐 뭔가 확 더운 날도 딱히 없었고 밖에서 활동 물론 여름엔 더워서 활동을 잘 못하지만 뭔가 밖에 나가고 싶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비가 요즘에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비가 아니고 가을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근데 최근에 김동률이라는 가수 유명하신 그분이 노래를 새로 내셨는데 제목이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여름이 간다는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런 뭔가 진짜 아토믹 씨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 끝나가는 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가을이 오는 게 기대되기도 해요. 맞아. 약간 항상 거의 모든 계절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쉬움과 기대됨이 동시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과를 맞아. 먹었는데 가을 사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향이 되게 엄청 향기롭고 부드럽고 가루 사과가 아니었어요. 오늘 배 씨가 저랑 지수 씨한테 엄청 커다란 사과를 하나씩 줬거든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2개를 꺼내가지고 엄청 빨갛고 커다란 사과. 맞아요. 집 가서 먹을 때 사진 보내줄게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뒷방성형관 홍보부터 할게요. 네. 저희 뒷방성형관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뒷방성형관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 되고요. 주소는 100_2_the_시네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익명으로 에스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주소는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프로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팟빵 댓글, 인스타 DM 댓글 모두 받고 있고 메일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저희가 사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떨리네요. 저희 그러면 뒷방상영관 69번째 영화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입니다. 와. 왜 저희가 우리 집을 오늘 녹음하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을 감독님의 전작인 우리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이 작품이 나오기를. 근데 또 마침 저희 회의할 때쯤에 이제 9월인가요? 8월 말인가? 그쯤에 이제 개봉한다고 딱 떠가지고 얼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개봉하길 기대했던 영화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막 개봉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 신나서 이거는 9월에 꼭 해야 된다면서 했습니다. 그 윤가은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그러니까 아직 신인 감독이시긴 한데 상당히 멋진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데요.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는 손님, 콩나물, 그리고 모두들 아시는 우리들이 있죠. 네. 혹시 보셨나요? 이 중에? 저는 우리들만 봤는데요. 저는 그 우리들이 데뷔작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네. 전에 작품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게 돼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들만 봤어요. 손님이랑 콩나물은 단편이고 저도
그 단편은 2개. 콩나물 엄청 좋아한다. 배랑 그때 온정인가? 되게 콩나물 좋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계속 못 보다가 구글링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손님이랑 콩나물 둘 다 봤어요. 그 콩나물이 스트리밍 사이트 그런 데는 없는데 검색을 하면 한국 영상자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정보네요. 많이 보세요, 여러분. 콩나물에 김수환 배우 네. 부산행에서 어린 딸로 나왔던 그 김수환 배우가 더 어렸을 때 이제 나온 건데 되게 진짜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감독님도 참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 2개의 단편도 모두 아이들이 주된 인물인가요? 네, 콩나물도 그렇고 콩나물을 사러 혼자 심부름을 가는 아이의 그런 로드트립처럼 약간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고 손님은 좀 어둡고 거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나오고 걔가 어느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남매들을 만나면서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 그 여자 학생이 뭐 이 아이들과 만나는 그런 단편인데 그것도 가족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되게 진득하신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감각들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루게 될 영화 우리 집. 네.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래요? 일단 그 포스터에 보면은 우리 집은 왜 이럴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게 대사로도 나오는데 일단 매일 다투는 부모님이 헤어지실까봐 걱정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부모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바다로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자주 이사 다니는 게 싫은 유미와 유진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제 일 때문에 바쁘셔서 지방에 계시고 근데 집이 또 팔릴 것처럼 집주인 아주머니와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래서 또 집이 팔리고 이사를 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집에 대한 고민을 가진 하나와 유미, 유진 자매가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서로의 집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친구이자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유민의 집이 정말 팔리기 일보 직전이 되자 마음이 급해진 아이들은 유민의 부모님께서 일하신다는 바닷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3명이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멀리 어느 바닷가에 가게 되는데 하지만 뭐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하면서 아이들이 길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어딘지 모를 해변에 도착했고 거기서 누군가 놓고 간 텐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텅 빈 집에 돌아온 하나는 여느 때처럼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찾다가 돌아온 가족들에게는 얼른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고 평소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아토믹 씨랑 지수 씨 모두 인터뷰를 많이 읽어오셨으니까 네. 트리비아랄까요? 그런 인터뷰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말해볼까요? 윤가은 감독님 인터뷰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다 재밌었는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건 그 윤가은 감독님이 되게 어린 아이들과 많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캐스팅할 때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되게
제가 상상했던 건 어떤 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라던가 원하는 뭐 얼굴, 원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말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감독님께서 저와 나이가 달라도 대화가 잘 통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대화가 함께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가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대화라는 건 일방적이게 아니라서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들과 영화 작업을 했을 때 더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캐스팅했기 때문에 즉흥극도 굉장히 잘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터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예전에 저희 그 벌새 요새 개봉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벌새를 저희가 되게 일찍 녹음을 해서 저희끼리는 비운의 벌새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거 했을 때 그때 그 김보라 감독님,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님이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 그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도 뭔가 사적으로도 영화 밖에서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 작업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또 이제 김보라 감독님도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이 벌새 그 배우분들하고도 되게 사적으로도 시간도 많이 갖고 뭐 자기 집에 초대하고 뭐 음식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정말 친구가 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과 작업을 해서 무척 좋았다는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화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런 케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린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되게 예상치 못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 감독과 어린이 배우가 있는데 보통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도 어린이를 캐스팅하시진 않았. 그렇겠죠? 보통. 보통 어른과 어른과의 관계였는데 근데 어린이들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캐스팅을 했다는 사실이 되게 너무 좋네요. 맞아요. 대화를 한다는 거 보통은 어른이 아이를 만날 땐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근데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것도 감독과 배우의 관계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인터뷰도 읽었는데 네. 감독님이 되게 캐스팅을 하고 나서 그 배우님들과 친해지는 게 굉장히 약간 조바심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 되게 모두 나이대가 다르니까 그 3명의 배우가 조금씩 달라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막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봐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로는 친해지지 못했대요. 되게 반응이 미덥지근하고 사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오늘 컨디션 어떤지, 뭐 모기는 잘 물리는지, 뭐 이런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더 친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저도 인터뷰 본 것 중에 이게 그 제일 어린 유진이 역을 맡은 그 배우부터 이제 오빠 역을 맡은 안지호 배우까지 하면은 거의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되게 연령층이 다양한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엄청나고 그래서 이 4명의 아이들이랑 일하는 게 각각 국적이 모두 다른 외국인을 데리고 하는 것 같았대요. 이게 아이마다도 다르겠지만 이 나이 한 2-3살 많은 걸로도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뭐 유튜브 많이 보셨다는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막 슬라임 영상 이런 거 보셨다는데 그래서 막 아이들이 그런 좋아하는 채널 막 이런 것도 보고 하지만 재미가 없으셨다고. 근데 진짜 사실 뭔가 20살 이후로 뭔가 한두 살 차이는 되게 별게 아닌 걸 알잖아요. 나중에는 막 5살, 10살 차이도 사실 다 고만고만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몸이 성장하는 시기라 그런지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저는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땐 너무 빠르게 변했고 취향도 너무 빠르게 변했고 그런 시기라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영화 수칙 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감독님이 어린이 배우와 함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배려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서 촬영 수칙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집 촬영 수칙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하는 성인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총 9개의 항목이 있어요.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 좀 저의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 배우들을 칭찬할 때는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을 사용해달라. 예를 들면은 연기 방식이나 아니면은 배우로서의 태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칭찬을 해달라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감독님이 예쁘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 예쁘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쁘다라는 말을 한 거였는데, 근데 어린이 배우들이 그런 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항목을 넣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보면서 사실 그 촬영 수칙 살펴보면서 되게 그 뭔가 성인들끼리 촬영을 할 땐 당연히 지켜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신체 접촉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네. 뭐 되게 혼자만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당연한데 어린이라는 이유로 안 지켜지는 것들을 굉장히 잘 명시해 준 것 같아서 저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많아요. 제가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 어린이와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자주 만나잖아요. 뭐 명절 때도 만나고 뭐 그러는데 되게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린이라는 존재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근데 그 자체로서 뭔가 대하게 되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뭔가 그 아이의 뭔가 어른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줘야 할 지수의 말대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른처럼 대하기에는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주의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리고 저도 그 수칙 관련해서 봤던 것 중에 뭐 물 마시고 싶어? 뭐 더워? 이 촬영할 때 엄청 더웠대요. 이 우리 집 촬영할 때. 그래서 진짜 특히 유민의 집 그 촬영하는 집이 진짜 더워서 오히려 안이 더 더운 그런 집이어가지고 땀을 일부러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땀을 너무 흘려서 나중에 보정으로 그 정도로 엄청 더운 공간이었어서 그래서 막 혹시 지금 뭐 더운지 뭐 물 마시고 싶거나 뭐 화장실 가고 싶은지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게 어린 애들은 오히려 막 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막 초등학생들 저는 가르쳐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화장실 간다 그러고 이러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배우러 온 아이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뭔가를 하러 왔다는, 일을 하러 왔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오히려 그런 걸 되게 말을 안 한대요. 참고 그런 또 어른들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아역 배우들이 되게 방광염 같은 거 잘 걸린다고 진짜요?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이런 수칙을 일부러 만드셨대요. 혹시 화장실 같은 거 가고 싶거나 그런지.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되게 놀랐어요. 정말 감독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 찍을 때 되게 같이 일했던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고심 끝에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때는 아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계속 고민하신다는 게 진짜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수칙을 뭐 헐리우드 촬영장에서 흔히 지켜지는 그런 수칙은 들어봤지만 이런 걸 문서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영화 만드는 곳에서. 근데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어린이들이 영화를 찍는 그런 영화들이 있으면 이 수칙이 참고가 되어서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여러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았잖아요. 네. 막 그 친구들이 만든 우리 집. 또 뭐 계란판이랑 막 그런 거 색칠하면서 만든 것도 있고 곡 중에 하나가 가지고 방학 숙제로 만드는 요리 노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아이들이 만들라고 감독님이 뭔가 숙제처럼 내면은 그거를 2차적으로 소품팀에서 좀 더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배우에게는 그 소품들이 익숙하게 느껴지게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보면서 저건 진짜 저 친구들이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너무 이질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터뷰 중에 기억 남는 게 혹시 감독님이 죽기 전에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재난과 좀비물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를 구하는 큰 스케일의 영화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매드맥스의 아이들 반은 어떠냐고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엄청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언제 하실진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꼭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기억할게. 맞아. 재밌겠다. 그리고 또 우리 집이잖아요, 제목이. 네. 근데 인터뷰를 봤는데 이거는 배우들이랑 함께 했던 인터뷰였거든요. 질문이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4명의 배우가 있죠. 하나 역을 맡은 김나연 배우, 유미 역을 맡은 김시아 배우, 유진 역을 맡은 주예린 배우, 그리고 하나의 오빠인 찬 역할을 맡은 안지호 배우가 있는데 먼저 찬 역의 안지호 배우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집이 행복한 집이 아닐까라고 대답을 했고 유미, 유진 자매를 연기한 배우는 그 2명이 같은 대답을 했는데 남의 집에 가면 왠지 불편하다. 자기 집이 가장 좋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역을 맡은 김나연 배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정이 좋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우들이 한 말이 되게 다 다르고 특히 하나 역을 맡은 김나연 배우가 한 말이 왠지 하나가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정?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하나가 있는 집에서 그 안에서는 뭔가 하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 느꼈거든요. 오히려 유미랑 유진이랑 있을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족이 자기 집 안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는 밖에서 가족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또 있나요? 인터뷰.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부터 할까요? 제가 좀 초반 장면인데 네. 그 하나랑 유미, 유진 자매가 처음 마트에서 본 이후에 동생인 유진이가 체를 해가지고 유미가 걱정돼서 나온 거를 하나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집에 가서 뭐 손을 따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하나가 이제 유민의 집을 막 이렇게 찬찬히 구경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뭔가 하나의 집은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시지만 뭔가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의 집이라면 유미, 유진이네 자매 집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서 부모님이 멀리 계시지만 뭔가 사랑이 가득한 느낌의 집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가 집을 찬찬히 둘러볼 때 되게 그 여름에 오후 햇살이 이렇게 막 창으로 들어오고 알록달록한 상자들이 막 가득하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한 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자기들만의 것을 꽉꽉 채워놓은 그런 애정이 담긴 느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막 종이접기 해놓은 것도 매달려 있고 그래서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애정이 담긴 집 같아서 그거를 하나가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느꼈고 특히 그 냉장고에 이제 부모님이 써놓은 메모가 있는데 뭐 아이들한테 뭐 삼촌한테 잘하기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이런 걸 보는 게 뭔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되게 그리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방울토마토 나오는 장면이 이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날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리는데 유미 유진이네 집 밖에 이제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기르는데 거기에 그 우리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작은 팻말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가 유심히 보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뭔가 부러워한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뭐랄까 이게 식물도 사실 관리를 해줘야 잘 자라잖아요. 아무리 뭐 물을 별로 안 줘도 되는 뭐 선인장, 다육이 이런 거를 가져다 놔도 관리를 전혀 안 하면 얘네도 결국 죽고 식물도 그렇게 애정을 쏟아야 집에 둘 수 있는 건데 하물며 뭔가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는 게 그게 방울토마토가 저 어릴 때 저희 집 그런 마당 같은데 조그만 화분에 딸기를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딸기 열리면은 그거 막 먹고 이랬어요. 진짜 막 엄지손가락 뭐 마디 한 마디 막 이렇게 조그만 건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그런지 뭔가 그 방울토마토라는 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 큰 거를 맺진 않지만 알알이 뭔가 애정을 맺는 그런 식물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그 하나가 유미 유진이네 집을 구경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장면에서 그것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유진이가 언니 뭐해? 이러면서 옆으로 와서 같이 보다가 언니야 딴 거야? 이렇게 물어보다가 막 변명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딴 거 아니고. 근데 언니 먹어도 돼 이러고 그냥 가는데 그 장면이 맞아.
너무 좋았어요. 그 유진이가 영화 내내 엄청 너무 귀여워. 너무 진짜. 뛰노는 귀여워. 것처럼 근데 너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놀았던 것 같죠. 맞아. 그리고 맞아. 그 뭐지 오디션 자체가 약간 게임하듯이 뭐 이렇게 역할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도 다 되게 다른 오디션이랑 좀 다르다, 되게 재밌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래서 막 인터뷰어가 그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 배우분들한테 오디션 때 기분 어땠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른 배우들은 뭐 되게 재밌었어요, 뭐 게임 같았어요 이러는데 그 주예린 배우는 오디션 봤나? 뭐 이런 그 약간 실제 성격도 막 모르는 애들한테 먼저 막 인사하고 놀고 진짜요? 약간 그렇대요. 인터뷰 보니까. 그래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진짜 약간 너무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맞아. 뭔가 그 유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 때문에 뭔가 그 깨어있던 순간, 뭔가 뭐랄까 좀 얼어있던 순간들이 많이 깨어지는 맞아. 그런 장면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영화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전 텐트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요. 네. 하나랑 유미랑 유진이가 유미랑 유진이 엄마 아빠를 찾으러 시골에 가는데 그거 어디였는지 보리해변을 찾아서 네. 보리해변을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지도도 없고 그냥 무작정 걷는데 뭔가 그냥 바다를 발견했어요. 보리해변은 아닌 것 같은. 근데 사실 그때 당시도 유미랑 하나가 싸우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소리 들려? 하고 바다를 발견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갔는데 바다만 발견했지 그냥 엄마 아빠를 못 찾은 상태였고 셋 다 되게 지치고 힘들고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고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이들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텐트를 발견해요. 근데 이게 한 부부가 캠핑을 나온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그 여자분이 배를 부여잡고 뭔가 산부인과에 가는 것 같은 그 장면 이후에 그들이 떠났는데 그럼 텐트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이 텐트를 발견하고 여기서 오늘 자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화로에 있던 고구마였나? 그것도 그냥 먹고 근데 사실 고구마를 먹는데 다 고민하는데 왜냐면 자기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진이가 냄새 좋다면서 그냥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두 명 하나랑 유미가 따라서 먹고 그리고 텐트 안에서 자기로 했는데 먼저 그 셋이 텐트 안에 있는 노란 조명 안에서 되게 아늑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좋았고 뭔가 이 세 명이 다 집을 떠나서 종이집을 들고 돌아다니는 건데 근데 그게 좀 저는 집을 찾는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영화 보면서 내내 혹시 가수 이랑의 가족을 찾아서 라는 노래 아세요? 네. 근데 그 노래에서 가사를 좀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이게 되게 이 세 명의 보리해변 찾는 그 에피소드랑 비슷했던 게 먼저 가족을 찾아서라는 노래 뭔가 마칭 밴드의 북소리 같은 게 나와요. 뭔가 어딘가로 행진하듯이 뭔가 어딜 찾아서 가듯이 나오고 가사는 내 안에 있는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살고 잠깐만요. 잘못 썼는데 아무튼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되고 싶은 가족을 찾아서 라는 가사인데 그 세 명의 상황과 엄청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근데 그 텐트가 좀 뭔가 되게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갑작스럽고 마법 같고
아까 지수가 그게 시적 허용 같다는 말도 했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엄청 웃었거든요. 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기 막 배를 부여잡고 하는 말도 뭔가 만들기 위해서 예정일은 아직 멀었는데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래서 엄청 웃었는데 저 뭔가 텐트를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한 시적 허용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약간 그런 시적 허용 같은 장면이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뭔가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세 명의 상황이 되게 힘든데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인데 이 세 명 되게 몸이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진 세 명한테 쉬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쉬는 시간인데 그 안에서 이 세 명이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까? 그런 말을 하고 되게 세 명의 얼굴이 엄청 행복해 보였거든요. 눈도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꿈꾸는 얼굴로 있는 세 명이었는데 그래서 그 장면에서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찾고 싶게 만들게 하는 그런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이 세 명이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상황이 힘든 거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사를 더 이상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분명히 이 하나랑 유미랑 유진이가 헤어질 거지만 그래도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욕망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는 거를 잊지 말으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좀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되게 뜬금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런 뜬금없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너무 힘들고, 외롭고, 우울한데, 갑자기 뜬금없는 일이 막 내 일상에 일어나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뜬금없네라고 느껴지면서도 사실 원래 다 뜬금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우리들에서도 선이랑 지아가 막 둘이 자려고 누워가지고 마주보고서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크면은이라고도 안 한 것 같고 나중에 우리 둘이 바다 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바다는 가지 않지만 가는 장면은 없지만 그래서 뭔가 감독님이 뭔가 우리들에서 못 풀어냈던 거를 여기서 뭔가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아이들끼리 뭔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신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자기 전에 다 같이 누워서 하는 말들의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경험들도 떠오르고 맞아. 그때의 신남이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밤에 제일 재밌잖아. 누워서 맞아. 떠들고 다리 또 연시 MT 가도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노는 것보다 방에 이렇게 다 누워가지고 노래 듣고 막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맞아요. 그게 별 차이 없이 그냥 누웠다. 자세 하나만 맞아. 달라졌는데도 느낌이 되게 달라요. 맞아. 그래서 누워서 얘기하는 장면은 거의 다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 마지막에 보리 해변을 다녀온 하나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계란밥을 해주면서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무척 울컥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하나가 가족들에게 되게 자주 밥을 해주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되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영화 중간에서도 보면 가족 여행 이야기를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은 그 오빠랑 하나랑 아빠가 셋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왜 모여있어? 무슨 작당하려고 모여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다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게 그 가족에게 굉장히 비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런 하나가 항상 꿈꿨던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이루어진 게 하나가 가족이 다시 화목함을 되찾을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을 모두 결정하고 하나가 사라져서 난리가 났던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해체를 경험한 이후에 결국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마지막에 하나가 밥을 같이 먹자고 말했던 그 말은 이전에 하나가 밥을 같이 먹자라고 말했던 다른 장면들과는 굉장히 다른 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는 하나가 되게 표정도 눈치를 많이 보는 표정이고 되게 그런 표정을 많이 짓는데 그 장면에선 되게 의연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요구하듯이 그런 하나가 뭔가 그때는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집에 돌아오기 전의 장면에서 보면은 유미네 집 앞에서 우리가 이사 가도 언니는 계속 우리 언니 해줄 거지?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의 표정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약간 기쁨에 차오르면서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당연하다는 말이 하나가 유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관계가 끝나거나 어떤 헤어짐이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여전히 엄마는 내 엄마고 아빠는 내 아빠고 오빠는 내 오빠구나를 그때 안 것 같았어요. 하나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헤어져도 우리는 우리다라는 걸 그때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가 그때 서야 따로 지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의 가족의 형태 같은 것, 형태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하나의 변화가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혼이라는 게 되게 가족의 실패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영화에서는 약간 이혼이 어떤 싸움의 화해의 결과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게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만 그냥 영화에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게 되는 상처는 분명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냥 그 가족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하나가 밥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런 하나한테 왜 네가 그런 걸 해? 라는 말을 하고 근데 동시에 아빠랑 엄마랑 싸울 때 그 싸우는 내용이 뭐 집안일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하나가 되게 어린 나이인데 물론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의 싸우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뭔가 엄마에게 떠맡겨진 집안일을 자기가 떠맡는다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하나가 자발적으로 요리를 하는 거는 되게 좀 다른 게 그런 마음에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요리해주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정 표현 같았어요. 네, 맞아. 그래서 유미랑 유진이네 집에 가서 오므라이스 같이 해먹는 장면도 되게 좋았고, 근데 그 하나의 노력은 집 안에서는 좀 되게 무산되잖아요. 왜냐면 가족들이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하나의 노력이 되게 가족이 좀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 싸운 게 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 두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는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데, 근데 하나가 밤에 그 부모님 방에 몰래 가서 두 명의 대화를 엿듣는데, 그때는 되게 이성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결정을 내렸고, 되게 좀 뭔가 쿨한 느낌? 좀 관계를 잘 마무리 지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하나에게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는 아직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족이 헤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수 말대로 진짜 헤어져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거슬리는 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때 밥 먹는 소리랑 그 밥 비비는 소리랑 한숨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한숨 소리가 저는 너무 슬펐어요. 맞아요. 그냥 뭔가 그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 엄청 화목해지거나 그러진 않을지도 모르겠죠. 여전히 막 만나면 싸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하나가 변했다는 거에 저는 기뻤어요. 그냥 그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엄청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리도 이제 그냥 너무 즐거워서만 하고. 이게 하나가 처음 장면부터 선행상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화해시키고 자기가 이걸 좋게 만들고 자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약간 그렇게 좀 착한 아이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뭔가 그거를 원래 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인 것도 같아서 전 처음부터 그 선행상 받을 때 또 엄마가 또 상도 지 같은 것만 받아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너무 착하게만 구니까 약간 그래서 뭔가 하나가 좀 더 자기도 한번 생각하고 뭔가 자기를 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기를 더 아끼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하나의 태도는 전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뭔가 가족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저 같으면 보통 그 찬이처럼 화가 나고 그냥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뭐 그냥 맨날 방에 그냥 들어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나서잖아요. 사실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겐 굉장히 최선이었고 그 태도가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을 그 아버지의 뭔가 외도의 증거를 알게 됐을 때도 아빠가 너무 밉거나 이 가족의 위기가 겪는 건 다 아빠 탓이야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는데 엄마가 외국에 간다는 거 알게 됐을 때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엄마나 아빠 탓을 하지 않으면서 화내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약간 저로서는 그 태도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대단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미한테 뭐
우리 뭐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유미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했나 하니까 하나가 뭐라도 하면 되지 이러면서 막 상자 쌓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태도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진 자기도 사실 잘 모르지만 앞에 닥친 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 되게. 그쵸. 그래서 좋았어요. 또 다시 보기 하고 싶은 장면들이 있나요? 저는 그 윤가은 유니버스에서 잠깐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 우리들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아마 맨 처음 나오는 게 그 지아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약간 봉사활동하는 언니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 또 뭐 요리책 빌리려고 뭐 이렇게 말고는 그게 우리들에서 지아인데 그래서 보고서 이 배우 그 지아 역을 맡은 설혜인 배우가 벌새에 유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유리 맞나? 이름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벌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순간 저는 지아를 먼저 생각 못하고 그 벌새 때 그걸 생각하고 저 배우 벌새에서 봤는데 했는데 자꾸 나오는데 어디서 봤지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막 선이랑 그 다른 아이들 나오는 거 보고 맞다 제가 우리들에도 나왔지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선인의 가족은 원래 분식집을 했는데 그게 확장 이전까지 하면서 아마 아빠도 이제 같이 그 분식집을 하시는 것 같고 원래 뭐 공장에서 일을 해서 계속 집을 비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막 우정팔찌에 관해서 이제 우리들에도 나오는데 그 팔찌를 하고 있고 여전히 막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냥 배우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좋았는데 이게 그 캐릭터가 그대로 나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정말 감독님이 세계관을 만드시려는 건지.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감독님이 그냥 이 우리들을 좋아해 주신 관객들에게 이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가족들을 나오게 했고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조차도 그 하나네 담임 선생님이 예전에 선이와 지안의 담임 선생님이시고 심지어 대사가 똑같거든요. 왜냐면 그 처음에 여름방학식 할 때 하나는 이제 5학년인데 그 선생님이 얘들아 5학년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들에서는 얘들아 4학년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감독님 되게 재밌으신 분이다. 약간 팬서비스가 확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엄청 드러나는 유머가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만 엄청 웃긴 유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세계관 덕질하는 재미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영화 찍으시면 또 우리들이 아니야 우리 집 배우들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고 이제 우리들에서 우리 집 갔으니까 다음은 뭐냐 막 이런 거 뭐 우리나라냐 우리나라 우리 지구 막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점점 커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다음 우리 무엇도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또 없으면 다음 코너 영화에 따른 코너 오늘은 아이의 시점을 다룬 영화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도 좀 꽤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뭔가 한국에서 가장 뭔가 생각이 팍 나는 영화는 역시 우리들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배경이 어떤 집인 것에 비해 우리들의 배경은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 일상을 다룬 영화인데 뭔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미묘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뭔가
초등학교 생각하면 약간 마냥 밝고 재밌는 체육 시간 뭐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는데 그들 간에도 뭔가 굉장히 미묘한 감정들이 오가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영화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줄거리를 아주 간략히 이야기해보자면 단발머리를 한 선이라는 친구가 반에 새로 전학 온 지아와 함께 친구가 되면서 뭔가 겪게 되는 여러 관계들과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뭐 분노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떨 때는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고 좀 비열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되게 정말 다채로운 감정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어쩐지 내 초등학교 얘기도 계속 하고 싶어지는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가 우리들이 그리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뭔가 아이들만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런 감정들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과 뭔가 비교를 하자면 같은 감독님이니까 비교를 하자면 조금은 더 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집에 비해서는. 그리고 좀 더 뭔가 우리 집은 그 친구들의 뭔가 행동이라던가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 우리들은 좀 더 감정에 집중한 영화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은 비슷한 그런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 씨는 우리들을 아직 안 본 이유가 있어요?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우리들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콩나물은 봤거든요. 콩나물도 역시나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그린 영화인데 되게 뭔가 진짜 어릴 때 엄청 어리거든요. 그 주인공인 김수환 배우가 맡은 보리 역할인데 그 보리가 진짜 어린데 그 아이가 콩나물 심부름을 받아서 되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인데 진짜 결국엔 콩나물을 사왔을까 안 사왔을까? 근데 그건 되게 시청자 퀴즈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그 콩나물을 사러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들 그냥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만난 강아지 그리고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뺏긴다든지 뭐 막 술 마시고 있는 어른들 사이에서 장기자랑 갑자기 한다든지 그런 뭔가 되게 뜬금없고 아이 같고 정말 영화 같은 근데 사실 아이한테 하루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되게 모험처럼 펼쳐져서 좋았어요.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저는 우리 집 보고 와서 우리들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좋고 원래도 정말 좋아했는데 다시 봐도 너무 좋고 뭔가 이 윤간 유니버스라는 거 아니어도 그냥 그 감독님이 계속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감독님의 약간 어떻게 보면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바다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거나 뭔가 밥 먹는 거에 대한 거나 그런 게 나오는 게 또 한 번 더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뭔가 감독님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원래 좋아했다면 감독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게 첫 장편이 우리들 때는 첫 장편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감독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찾아보거나 뭐 인터뷰 같은 것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녹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영화 2편 다시 보니까 뭔가 감독님 팬이 된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실제로 윤가은 감독님이 아이들 영화를 많이 찍으셨는데 근데 뭔가 이번에는 가족에 대한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시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겪는 가족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가 어른이 된 지금도 감독님 안에 있는 이야기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이야기라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족 안에서의 일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 같고 되게 저도 많이 공감이 돼서 좀 뭐랄까 가족 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어릴 적이라서 좀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살려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좀 어른이 돼서 뭔가 스스로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감정들이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지금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또 생각해보게 되고 아직 뭔가 풀지 못한 아픔들도 다시 생각해보게 돼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좀 어린 시절 다룬 영화들 보면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랑 관련돼서 또 그 아이의 시점을 다룬 영화가 고 감독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들인데요. 되게 생각나는 건 많은데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가 있는데 저는 얘기해보고 싶은 건 사실 바닷마을 다이어리예요. 그러니까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그 기적이랑 아무도 모른다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등장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되게 가족 얘기를 많이 하시는 감독님인데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어른이 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되게 다 이미 어른이 돼버린 아이 같아요. 그 안에서 히로세 스즈 배우가 맡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아이도 되게 어른 같고 아이인데도 어른 같고 어른이 된 사람들도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윤가은 감독님이 하시는 이야기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느꼈어요. 저 영화 얘기할까요? 네. 했나요? 저는 최근에 약간 이런 어린아이가 나오는 영화들을 좀 일부러 더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리버 피닉스가 나오는 스탠바이 미라는 작품이랑 또 예전부터 좋아했던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 두 편을 이번에 꼽아봤는데요. 일단 스탠바이 미는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4명의 남자 아이들이 나오고 얘는 되게 학교에서 문제아 지금 학교와 동네 그리고 집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는 아이들인데 어느 날 그 되게 먼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곳에 어떤 실종된 소년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경찰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찾자. 이러면서 철길을 따라서 거기를 며칠을 걸어가는 내용인데 되게 이 아이들끼리 떠난다는 거? 그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 두 편을 골랐거든요.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아이들끼리 돌아다니고 뭐라 해야 되지? 실제로 가진 않지만 뭔가 디즈니랜드라는 그런 꿈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끼리 떠나고 아이들끼리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그 텐트를 집처럼 여긴 것처럼 자기들만의 세상을 갖고 싶어하고 그런 곳을 향해 떠나는 것 같아서 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스탠바이미에서 그 약간 리버 피닉스가 맡은 역할이 좀 그 4명 중에 약간 대장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잠깐 이름이 뭐더라? 크리스 챔버스. 걔가 이제 리버 피닉스고 이제 고디라는 아이한테 고디는 이제 형이 죽고 되게 아빠는 형만 되게 예뻐했는데 형이 죽은 이후에는 되게 아빠가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럼 케어를 두 분이 다 되게 우울에 빠져 계시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인데 얘네가 막 근데 글 쓰는 재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그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가 고디한테 만약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이들은 모든 거를 잃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너네 부모님이 그거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걸 해줄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끼리 그렇게 서로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서로의 집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자기 집도 지키고 서로의 집도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약간 다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 영화랑. 그래서 스탠바이 미인가요? 그쵸. 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주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철도를 따라서 여행하는 아이들? 근데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고 감독님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도 철도라기보다는 마을에 생긴 그 새로운 신칸센 그 노선이 생겼는데 근데 그 노선이 기차가 양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서로 만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순간을 딱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옛날에 우리 비행기 100개 찍으면 몰라요? 몰라요. 뭐예요? 우리 동네만 하는 건가? 이렇게 비행기 하늘에 날아가면 이렇게 손으로 카메라 모양처럼 해서 이걸 사진 찍으면 100개나? 그거를 100개, 몇 개인지 찍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비행기 지나가면 애들 다 이렇게 하늘 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만 한 건가? 그런가 봐요. 세대 차이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나이는 동네 아닌데 차이라고. 우리가 동네 차이로 합시다. 깜짝 놀랐네. 모르다니. 아무튼 근데 그런 기적을. 네, 기적인데 근데 여기서도 그 주인공인 코이치가 사실 코이치가 남동생이 있어요. 이름이 류노스케인데 근데 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가족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서 코이치랑 류가 떨어져서 살아요. 코이치는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류는 아빠랑 사는데 소원이 있는데 코이치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류는 가면 라이더가 되는 게 소원인데 이것도 되게 우리들이랑 비슷한 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그거를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또 이 기적을 보러 가는 다른 아이들도 나오는데 뭐 어떤 아이는 가수가 되고 싶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되게 뭔가 진짜 모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 소원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또 만약에 자기 소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라면 기꺼이 그걸 좀 약간은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진짜 눈물 줄줄 나요.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다 소원이 다양한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왜 같이 살고 싶을까요? 가족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지 않았지만 되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뭐 대화 중에서 우연히 알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또 어른이 된 지금에서도 만약에 저는 뭐 부모님이 이혼한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뭔가 그게 전부처럼 느껴져서일까요? 근데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게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관성인 것 같기도 하고 늘 같이 있어 왔으니까 같이 있지 않는 삶이 상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개인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정말 별거 아니 따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서 살면 그게 끝? 그게 아니고 뭔가 해체되려는 가족이나 무슨 관계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뭔가 붙잡아 보려는 뭔가 고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말한 그 이랑의 노래에서도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지만 뭔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까? 뭐 아빠랑 얘기를 안 한 걸 나중에 또 후회할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신기해요.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으면서도 뭔가 가족들이 어느 순간 싫어지다가도 뭔가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헷갈려요. 진짜 복잡한 관계인 것 같은데 근데 특히나 한국에서 좀 유독 심한 것 같긴 해요. 그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어떤 갑자기 생각나는 거 전 어떤 웹툰에서 본 말인데 코리안 도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코리안 도터라고 하냐면 한국의 딸이 자기의 행복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여행을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은 여기 못 왔는데 왜 나 혼자 와도 되나? 라는 걸 항상 품고 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행복할 때 사실 남의 불행을 떠올리는 게 왜 그래야 하지라는 특히 항상 죄책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행복한 순간에 그런 걸 코리안 도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게 뭔가 성별의 차이라고 해야 할지 캐릭터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여성이고 찬이는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이별에 가지는 책임감이 둘에게 굉장히 다른 무게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자신이 뭔가 돌보고 뭔가 이걸 화해를 시켜야 한다라는 게 사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성에 대한 역할, 가족에서 뭔가 딸로서의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딸의 역할, 아들과는 좀 다르게 많이 그리잖아요. 아들은 그쵸. 조금 밖에서 말썽 부리고 맨날 엄마 속만 썩이고 약간 근데 딸은 역시 딸이야 이러면서 집에서 막 요리도 뚝뚝 해놓고 막 애교 부리고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게 하나의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되게 한국의 경우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했더라? 잘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그냥 궁금한 거 말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럼 또 얘기하고 싶은 아이의 시점을 그린 영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그들 각자의 영화관,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해 봅시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취향이 좀 감정적으로 힘든 거 이런 거를 좋아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인공이 아니어도 캐릭터들이 뭔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불우한 어린 시절 아니면 아예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어서 그 어린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나오고 아니면은 뭐 주로 피해자로 여성이 더 많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보는 게 어느 순간 되게 힘들더라고요. 원래도 힘들지만 좋아했다면 요새는 약간 시도를 못 하겠는 것도 조금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캐릭터 자체도 그렇고 저걸 찍는 배우들은 어떻게 뭐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나중에 뭐 영화를 보고 찾아봤을 때 힘들었다는 그런 기사 같은 거를 보거나 하니 몇 번 본 이후에 약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어린아이들을 다룬 영화 되게 좋아하고 보면서 많이 울고 이런 편인데, 항상 좀 힘들어하는 어린아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 중에. 근데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이 되게 힘든 감정을 안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도 이 아이들이 각자의 고민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이거를 재밌고 좀 더 밝게 풀어보시려고 뭔가 감독님이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어린아이들 영화 중에 재밌던 거? 그냥 밝은 거? 하면은 생각나는 게 꼬마리 니콜라밖에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건 그렇거든요. 뭔가 아예 코믹하려면 아예 코믹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맞아.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그냥 모험 떠나고 이런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풀어내신 게 좋았어요. 아이들끼리의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뭔가 각자의 힘듦이 있지만 그거에 빠져서 우울해져 있지만 않고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 촬영 현장 아까 그 수칙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영화를 촬영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뭔가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약간 그런 걸 확인시켜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엄청 감정적으로 이입이 많이 됐어요. 예,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를 보면서 하나는 부모님이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것에 대해 되게 눈치를 보면서 되게 밝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잊고 살았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놀랬어요. 나도 저랬는데를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때는 사실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했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하나를 보면서 약간 내 어린 시절을 인식하게 된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유미랑 유진이네를 보면서는 저는 가족에게 많이 의지하고 많이 가족을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제 고향에는 대학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 대학에 오기 위해선 약간 필연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험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게 되게 힘들어했는데 지금도 되게 모두 같이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고 그게 얼마나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사실 그리고 되게 누구는 너무 쉽게 하지만 누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되게 알기 때문에 그냥 유미와 유진이와 하나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저의 얘기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가 하려는 노력이 뭔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이랑 많이 비슷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안타까우면서도 그 마음이 느껴졌는데 뭔가 집이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평화로운 게 사실은 누군가 참고 있거나 아니면은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을 숨겨놓거나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밑에 가려진 것들 위에 어떤 침묵 위에서 평화가 느껴지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게 모두가 행복한 집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싸워도 열린 싸움 뭔가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같이 집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그런 싸움인 게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집에서 저는 되게 답답한 일이 많았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싸웠고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싸우는 걸 되게 안 좋아하면서도 싸움이 필요할 때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말다툼이나 혹은 대화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뭔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울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뭔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싸움도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굳이 뭐 이 관계를 좋게 만들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엄청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오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진짜 그 사람 하나하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는 더 커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모두가 행복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점점 많은 경험을 하면서 가족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툰이 연민의 굴레라는 웹툰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승은이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승은이가 거기 주인공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인물인 련이라는 친구가 승은이에게 뭐 행복해 보이는 가족 왜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물어봤나 했는데 승은이가 행복한 가족은 셋 중 하나라고 엄청 운이 좋거나 엄청 노력하고 있거나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참 어릴 때 봤어서 어릴 때는 그냥 행복한 가족은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행복한 가족은 행복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엄청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 관계를 위해 누군가 노력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는 당신을 위한 영화관.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상영을 하고 싶은지 말씀을 해볼까요? 말을 해볼까요? 근데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뭐예요? 궁금한데. 잘 까먹었어요. 네, 그러면 생각을 말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 화면이 너무 예뻐요. 색이. 맞아. 그래서 사실 화면에 나오는 빛은 되게 낮이고
그 햇빛의 빛이 많긴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봐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낮에도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 창문 그냥 햇빛 다 들어오는 상태에서. 근데 그때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윤가은 유니버스에 빠질 준비가 되신 분들 가우자.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콩나물부터 뭐 손님도 좋았지만 콩나물부터 우리 집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아이들이 어떤 학교의 한 학급이 단체 관람을 했대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방문을 하셨댔나? 아무튼 그런 우와. 인스타 글을 봤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우리들이 4학년 교과서에 실렸대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고 또 이번에 그 교과서 때문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봐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봤을지. 그리고 진짜. 심지어 저 영화 볼 때도 그 어머니 두 분이랑 아이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 3명 와가지고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가면서 막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너 울었어? 막 이러고 나는 아까 뭐 어디서 울었는데 막 이러고 뭐 엄마 울었어? 막 이러고 막 얘기하면서 가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조용히 영화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걱정했는데 얘네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되게 조용히 잘 보고 얘기 재밌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사실 그 나이 때에 그러니까 저거 내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 맞아.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너무 궁금하네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맞아. 진짜. 아이들과 보고 아이들 얘기 듣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뭔가 부러워요. 진짜 궁금해 아이들의 다 같이 감상.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 맞아. 근데 좀 싫은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저는 뭐 우리 집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 저는 파수꾼 볼 때 이걸 고등학교 때 안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약간 그때 보면 더 힘들었을 맞아, 거야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나왔을 때야 보이는 감정들이 있으니까. 맞아. 저는 가족들이랑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랑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 상영관에 그날이 개봉 다음 날이었는데 동네에 있는 약간 예술영화 상영관에 갔어요. 근데 관객이 3명밖에 없었어요.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랑 저희 엄마랑 그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 3명밖에 없는 상영관에서 보니까 좀 더 뭔가 방에서 보는 느낌? 뭐 물론 방 같진 않지만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영화 보는 내내 편했고 사실 엄마랑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엄청 울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 대충 닦고 나와서 엄마랑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엄마가 그냥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욕심이기도 한데 엄마의 어린 시절이 궁금했어요. 엄마 어릴 적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얘기를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만 들었지 힘든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다 엄마 아빠지만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이고 또 저는 뭐 오빠가 있는데 오빠의 어린 시절은 저와 분명히 달랐을 거고 경험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지금 가족에서의 모습과 옛날에 있었던 가족에서의 모습을 좀 열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나에게도 과거의 시절이고 엄마에게도 과거의 시절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을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들었어요.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재밌었어요. 재밌겠다. 여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도요. 저도. 아니 어제 그 알바 끝나고 어제 좀 늦게 끝난 날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 준비할 겸 혼자 카페 가서 무슨 말 하지? 막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이 뭔가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슨 말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했었는데 역시 대화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특히나 말을 해서 더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 아닌 것도 간혹 있는데 이건 좋은 영화. 말을 하기에. 저도 영화를 보고 생각나는 것들이 되게 머릿속에서는 많았는데 근데 그거를 저도 왠지 모르게 글로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게 좀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같이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잘 나와서 좋았고 제가 막 약간 뜬금없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녹음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뜬금없는 질문.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있으셨길. 너무 로봇같이 한 글자 한 글자. 뭔가 말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말했네. 네? 왜? 그리고 저 별명을 정했어요. 왜? 갑자기? 뭐요? 그걸 다음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수 말고 다른 별명을 쓴 거예요. 네. 마음이 가는 단어가 생겼어요. 우와. 지수의 개명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도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클로징 클로징 멘트. 멘트.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